코인 3법이 일단 하원에서 무난하게 이제 통과가 되면은 산업 내 카테고리 내 확실한 섹터로 좀 인정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The ayes are 294 and the nays are 134. The bill is passed. Without objection, a motion to reconsider is laid on the table. Yeah, we worked hard. It's a very important act, the Genius Act. They named it after me, and I want to thank you. I want to thank you. This is a hell of an act. Thank you very much, everybody. 최근에는 또 서클이 굉장한 화제가 되고 시장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좀 열광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 커진다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6월 초에 미국 재무부가 보고서를 냈는데 지금 현재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자면 지니어스 액트 이거 좀 빨리 통과시켜라고 푸시해주는 그런 보고서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한 2,5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28년에 2조 달러까지 커질 거야. 그리고 거기서 주목했던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2조 달러의 어치 미국 국채 수요가 생겨라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시장을 이제 키워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 당연히 발행사가 얻는 이익은 커지겠죠.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를 봤더니 마땅한 발행사가 없어요. 1등은 테더라는 회사입니다. 테더? 네, USDT를 발행하고 있는 곳이고요. 시장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한 65%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2등이 이제 서클입니다. USDC를 발행하고 있는 여기가 한 25%, 20%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마침 요거 즈음해가지고 서클이 상장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모든 자금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 커지면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돈을 많이 벌 거고 그런 회사 중에 상장된 애를 봤더니 서클밖에 없네? 라고 하면서 과도하게 자금이 몰린 경향이 있고요. 사실 그래서 서클이 지금 현재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서 기업 가치가 좀 고평가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묻지마 투자? 맞아요. 왜냐하면 서클이 지난해 벌어들인 순이익이요 1억 5천만 달러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주가가 한때는 200달러가 넘었었거든요. 시가총액. 그래서 시가총액이 환산해 보면 퍼가 막 300배가 나오고 막 이런 네.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과열인데 불구하고 시장은 앞으로 더 커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클 주가가 급등했던 거고요. 재밌는 건 아까 제가 너무 돈이 몰려서 과열이었다라고 하면서 200달러 넘고 300달러 넘고 막 이런 상황이 펼쳐졌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사람들도 정신을 차린 거죠. 근데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근데 잠깐만 있어보자. 서클의 유통 수수료의 절반이 코인베이스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진짜 돈 버는 거 서클이 아니라 코인베이스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서클 주가는 떨어지는데 코인베이스 주가가 오르는 일이 벌어져요.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대한 관심이 해당 관련 기업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사실 뭐 뚜렷한 펀더멘탈보다는 센티멘털 측면에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여러 가지 축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전통 금융시장 그리고 디지털 자산의 접점 점점 강화되는 추세인 것 같아요. 해외 주요 자산운용사 이 기관 플레이어들 역시 가상자산 관련 이 투자 상품을 출시할 뿐만 아니라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 기존 전통 금융 상품의 블록체인 기술을 입히는 적용하는 그런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주식, 채권, 이런 제도권 금융시장에 대한 어떤 접근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나날이 더 활발해지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인상 깊었던 부분은 최근 시장 흐름에서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요? 최근 들어서 우리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시장이 재미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왜냐하면 코인 시장에 일단 들어오는 그 목적 자체가 한 방울 크게 벌어보자 이거거든요. 변동성에 맞아요. 변동성에 베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들 내가 변동성에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꼭대기에서 팔겠다라고 마음 먹고 오시지만 사실 그걸 이루시는 분들은 이제 누구나 링에 오르기 전까지는 그럴 듯한 계획이죠. 계획이 있죠. 네. 그래서 약간 들어왔는데 이게 생각보다 변동성이 안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코인 시장을 떠나서 최근에는 주식 시장으로 더 돈이 몰리는 분위기도 하죠. 특히나 이제 이 주식 시장을 보자면요.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알트코인 프록시 주식이라는 이제
그 제가 이제 명칭을 붙였는데 네. 알트코인과 비스무리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움직이는 주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코인 시장과 관련됐는데 코인과 관련된 주식입니다. 근데 변동성이 보자면 주식 변동성이 아니라 알트코인의 변동성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스트래터지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는 재무 전략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럼 비트코인 가격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가격의 뭐 2배, 3배 레버리지로 움직이는 맞아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떤 이제 회사가 야 우리는 앞으로 우리 회사의 목적을 피보팅했어. 우리는 앞으로 이더리움을 사서 모으는 이더리움 재무 전략을 추구할 거야. 이를테면 뭐 유상증자를 통해서 맞아요. 살 수도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가상화폐를? 유상증자에서 그 돈을 모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이더리움을 사서 모읍니다. 네네. 그럼 갑자기 이 회사 주식이 막 10배씩 막 뛰고 그래요. 어. 이런 식으로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코인 시장에 비트코인에 특히 이제 뭔가 흠뻑이 불다 보니까 이 코인을 재무 전략으로 취하거나 아니면 코인을 활용해서 뭘 하겠다고 하는 기업들의 주식이 오히려 더 큰 변동성으로 움직이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변동성에 더 변동성을 얹어서 네네. 크게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목할 만한 것들 어떤 부분에서 좀 포인트를 잡고 계신지요? 저는 이제 제가 인상 깊었던 것과 이제 주목할 만한 포인트 이렇게 두 가지 지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상 깊었던 부분은 사실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관련한 이제 주가들이 굉장히 이제 펌핑하는 것들을 보였는데 크립토 시장에서 또 반대로 주식 시장으로 가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었거든요. 이제 직전을 생각해 보면 NFT 때와 그다음에 STO 시장 때가 아마 세 번째 정도일 것 같고 이제 현재는 조금 더 큰 범주에서 옛날 같은 경우 테마주들 위주로 뭔가 움직였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논의가 되면서 네이버 카카오가 움직이니 그럼 결국 우리가 이거는 AI처럼 테마에서 산업으로 가는 구간으로 봐야 하는 건가 혹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한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는 게 굉장히 좀 인상 깊었는데요.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케이스와 좀 다른 하나의 포인트로 봤던 이유는 저는 스테이블 코인이야말로 사실 시장에서 블록체인 업계에서 산업으로서 PMF를 입증받았던 그러니까 시장에서 핏이 맞는지 이게 입증받았던 저는 비즈니스 모델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이제 맞았던 게 거래소 모델이죠. 거래소 모델은 돈을 벌고 있으니까요. 그 두 번째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PMF로서의 어떤 가능성을 보였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좀 다른 구간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좀 주목해야 되는 어떤 이번 시장에서의 포인트는 저는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이 크립토 시장이 파이낸셜 마켓이 아닌 산업으로서 그러니까 인더스트리로서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가 저는 중요한 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고요. 개인적인 궁금함 또한 사실 저는 그 부분에 좀 쏠려 있습니다. 크립토 시장 자체가 인더스트리보다는 훨씬 더 마켓에 집중되어 있는 시장이다 보니 사실 굉장히 좀 기이하고 그것 때문에 또 오해를 많이 받았던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런 스테이블 코인 같이 PMF 자체가 명확한 어떤 프로덕트들이 계속해서 나와준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그 말이 산업으로서의 인정을 받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던 캐피탈 레이어단 예를 들면 뭐 운용사 블랙록도 될 수 있고요. 혹은 증권사 혹은 은행들이 실질적으로 이 크립토를 가지고 뭐 토큰화 펀드를 운영을 한다. 혹은 그냥 일반적인 증권사인데 어떤 L2 블록체인을 운영을 하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산업적인 어옵션이 생겨야 저는 그 다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에 가장 주목하는 거는 산업으로서의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포인트입니다. 네. 근데 비트코인에 대한 이 관심, 이 집중도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알트코인들은 좀 부진한 그런 흐름을 나타냈는데 뭐 일단 암호화폐 주간을 맞이해서 비트코인이 한 12만 달러를 찍으면서 알트코인도 사실 뭐 이 랠리, 상승 랠리에 동참하는 모양새를 나타나긴 했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쏠림 현상이 보였는데 이 쏠림 현상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까요? 알트코인들은 좀 시장에서 소외되는 흐름을 나타낼지도 궁금하고. 이게 지금 2017년에 제가 2017년 말에 기억하기로 그 코인마켓캡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네네. 그 코인 데이터를 모아준 사이트인데 거기에서 집계하는 알트코인이 2,000개가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코인마켓캡에서 집계하는 알트코인 개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몇만 개 수준으로 올라갔을까요? 1,400만 개입니다. 와, 대박이네. 근데 요거는 이제 코인마켓캡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 찍어내는 민코인까지 다 포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많아진 거고요. 근데 지금도 막 생겨나고 있는 민코인까지 합치면 몇억 개가 넘어요. 아하.
그런데 이거 말고 이제 코인 개코라고 하는 또 사이트가 있는데 네. 그 사이트는 그 중앙화된 거래소 2곳 이상이 상장돼야지 자기들이 이제 집계 데이터로 모으거든요. 거기 그 조금 더 약간 기준이 좀 높게 설정된 그 데이터 사이트에서조차도 집계한 알트코인 개수가 17,000개. 아, 어마어마하군요.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똑같이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60%고 알트코인의 점유율이 40%라고 하면 옛날에는 2,000개가 나눠 가지던 그 40% 점유율을 지금은 17,000개, 1,400만 개가 갖고 가는 구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알트코인 전반적으로 뭔가 점유율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개별 알트로 보자면 네. 시가총액이 점점 작아지는 구조고 게다가 계속 알트코인이 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개당 알트코인 가격으로 치자면 계속 떨어지는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옥석가리 이거 자체가 좀 불가능한.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말하면 약간 좀 되게 혼나기도 하는데 네. 옛날처럼 어깨동무하고 모든 알트가 개나 소나 다 오르는 노구앤 카우 다 오르는 알트 시즌 이제는 안 올 것 같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럼 알트코인이 오르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오르는 알트코인이 있어요. 다만 내가 산 게 안 오를 뿐이지. 네, 그런 안타까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기관의 선택을 받아서 투자할 만한 전통적인 금융자산군의 하나로 이미 들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아직도 보자면 약간 스타트업 투자? 지금 뭔가 엔젤 투자 받을까 말까 하는 곳도 있고 이 시드 A 받았나 뭐 이런 싶은 그런 이제 약간 미지의 세계에 알트코인마다 투자하는 거군요. 맞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야말로 대박이 페이스북이 나올 수도 있죠. 대박이 터지는 알트코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사실 뭐 만들어지는 스타트업 가운데 대부분이 망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알트코인의 경우에도 올라가는 건 정말 대박을 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겠지만 많은 알트코인이 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밈코인도 계속해서 맞아요. 하루에도 진짜 뭐 몇 개씩 쏟아져 나오는 것 저도 같고.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알트코인 너무 많아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상대적으로 뭐 소외되는 이런 특성에 기인해서 그리고 비트코인에 조금 더 이제 쏠리는 이 현상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 저는 비트코인에 쏠리는 현상들은 사실 이제 기간에 대한 문제가 될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 당분간은 유지될 것 같다. 네네. 다만 이제 제가 조금 다른 포인트는 실질적으로 그럼 알트코인에 돈이 돌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사실 빠져야 하거든요. 지금 현재 수준은 한 62%인데 저희가 보통 알트코인에 돈이 돌려면 50% 정도는 언더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그 자금의 성격들을 보면 신규 자본은 다 기관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현물 ETF 출시 직전에 그러면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몇 프로였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 50% 초반을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사실 뭐 49에서 한 51 정도를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신규 자본 기관이다 보니 계속해서 이 도미넌스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구조고요. 다만 그러면 이 밑에 이 도미넌스가 낮아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본이 기관 성격이 아닌 자본이 들어오거나 혹은 이 시장 자체에 돈이 전 들어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결정하는 요인은 금리 인하나 뭐 매크로 같은 어떤 변수에 따라서 신규 유입이 어떤 자금이 들어오느냐 이게 저는 가장 주요 키일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내러티브로는 뭐 이더리움이나 뭐 혹은 솔라나나 뭐 ETF들이 뭐 스테이킹 ETF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언제 시점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알트코인이랑 다 오르는 건 아니지만 네. 시가총액 뭐 한 20 이내 주요 알트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그런 변수들에 따라서 몇 가지 조건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신규 유동성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새로운 내러티브가 필요하고요. 혹은 예를 들면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 거의 다 달러는 제일 첫 번째 발행했던 이제 어떤 체인이 이더리움이었으니 그런 흐름들이 각 국에 퍼지면 뭐 이더리움의 체인에 대한 어떤 니즈가 높아져서 또 다른 내러티브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약간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좀 중첩되는 요인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이 꾸준하게 우상향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대장주인 비트코인 가격 계속 고공행진하는 모양새였지만 국내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 가능할 걸로 보시나요? 네, 뭐 비트코인은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ETF 자금 유입세를 보자면 정말 무섭게 사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 하루 자고 일어나면 우리도 비트코인을 재무 전략으로 추가할 거야. 라고 하는 기업들이 뭐 매일 그냥 쏟아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국내에서도 그런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일부 이제 개인들의 경우에도 이 비트코인을 예전에는 그냥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뭐랄까 한 번 약간 한 방을 노리고 들어가는 자산으로 생각하고 접근했던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개인분들 차원에서도 야, 이거 비트는 이제 모아가는 자산 정도로 해서 내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편입해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생겨나는 것 같아요. 뭐 국내 해외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제 그런 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뭔가 그 비트코인의 가장 큰 가격 측면에서 봤을 때의 그 투자하기 좋은 점이라고 하면 공급이 제한돼 있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공급은 제한돼 있는데 지금 수요는 줄어들 기미가 그냥 글로벌 유동성 자체가 좀 쪼그라들면 거기서 수요가 줄까? 지금 현재 그 개별 기업 단위나 개인 단에서의 수요는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상승에 대해서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때그때의 매도 강도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또 어떤 뭐 관세 악재가 터진다 이러고 하면 비트코인도 유동성에 의존한 자산이기 때문에 돈이 빠져서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가격이 조정세가 보이는 것처럼 갑자기 14년 된 고래가 깨어나가지고 비트코인을 시장에 던지고 네. 이러면 잠깐 조정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투자하기 어떨까라고 보자면 늘 말씀드립니다. 그냥 저는 약간 만약에 지금 투자가 좀 겁이 난다라고 하시면 좀 적립식으로 나눠서 사셔라. 모아가는 거. 네, 모아가는 거. 그리고 좀 긴 시기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투자 언제나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네, 장기적인 투자의 어떤 그 성장 가능성에 베팅하는 투자 플레이어들이 늘어난다는 거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에서 좀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 연구원님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 기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뭐 대부분 다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저 또한 이제 한 올해 10월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이제 변수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갑자기 이제 움직이지 않았던 고래들이 움직이거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반대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혹은 신규 참여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하나의 이제 구간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투자한다라는 관점에서는 사실 시결에 대한 문제인데, 만약에 가상자산에 대한 익스포저를 두고 싶은 거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너무 비싸니까, 혹은 베타 전략으로 저희가 뭐 서클이나 코인베이스 얘기를 하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이 시장 자체가 죽으면 똑같이 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측면에서 그냥 비트코인을 사는 게 가장 저는 최고의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 자산을 다만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주식과 비교하면 사실 버티기가 좀 힘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부동산을 살 때 뭐 한 1, 2년 내에 판다라는 관점은 많이 안 가져가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관점에서 좀 생각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스테이블 코인 이 테마를 타면서 투자 과열에 대한 어떤 경고음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만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미래 성장성은 거의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도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성향의 투자자분들이라면 직접적인 코인보다는 뭐 주식 형태의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분들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될지 궁금한데요. 대표님, 가상자산에 이렇게 투자하고 싶다. 어떤 방법이 좋을지 궁금하고 어떤 투자법에 대한 조언, 전략 같은 것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조언이나 전략을 말할 위치인지도 모르겠지만 현생을 사시는 분들은 네.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사실 투자가 본업이 아니신 분들은 이거저거 신경 쓰기가 굉장히 쉽지 않으실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냥 마음 편하게 비트코인 하셔라는 말씀 마음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비트코인. 아까 비트코인이 뭐 변동성이 크고 코인은 약간 위험하다라고 이제 말씀 주셨는데요. 변동성 측면에서 보자면 오히려 비트코인이 최근에는 주식보다 변동성이 훨씬 줄었습니다. 게다가 비트코인의 사이즈 자체가 2.3조 달러예요. 그럼 2.3조 달러짜리 자산하고 1,000억짜리 주식하고 뭐가 더 변동성이 크겠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오히려 주식보다도 비트코인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안정적으로 여러 가지 신경 쓰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신 분들 자체가 시드머니가 많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알트코인 투자할 수 있죠. 혹은 뭐 알트코인 프록시 주식 같은 이렇게 변동성을 자랑하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정말로 이 자산의 이 변동성, 이 사이클 되게 명확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렇게 변동성이 큰 코인이나 아니면 코인과 같은 변동성을 자랑하는 주식에 투자할 때는 저는 투자를 하는 것보다 손절을 잘하는 게 돈을 잘 버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절을 잘하는 게 네. 돈을 잘 벌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 사실 비트코인 자체가 많이 오르기도 했고 직접 투자하기엔 비싸다, 부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상품이 있는지도 궁금한데, 연구원님 지금 투자할 만한
뭐 상품이 있을까요? 상품이라고 하면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사실 디파이 이런 구조가 아니면 사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구조고 해외 거래소로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상품이 아닌 저희가 접근성의 관점에서 보면 아마 그 상품의 하나가 주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주식까지는 난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상자산을 투자하고 싶다라는 전제가 있다 하면 저도 이제 고란 대표님의 의견은 이제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지만 혹은 이제 그래도 난 주식으로만 플레이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메타 전략이긴 하지만 코인베이스나 서클 같은 경우가 이 시장 자체가 커진다는 거에 동의했을 때 저는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아까 서클 얘기 잠깐 해주셨지만 발행사로서의 포지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서클은 이제 결제 네트워크로서의 확장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인프라들을 다 내재한 회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 자체가 크립토 시장보다 훨씬 더 빠르게 커질 것이다에 동의를 한다라고 해버리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을 뭔가 넣어놓고 좀 기다리는 전략이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을 사는 것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코인 시장에 베팅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확실히 넓어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 최근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크립토 위크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모든 공화당 의원에게 찬성표를 던질 거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미국을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의심의 여지 없이 세계 1위로 만드는 훌륭한 법안을 이제 표결에 붙이게 된다. 이게 지니어스 법안이었죠. 그래서 미국을 뭐 중국, 유럽 등 뭐 다른 경쟁국보다 수년 앞서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친 가상화폐 정책 얼마만큼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이 여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오늘 고란 대표, DSRB 미래금융연구소 김세희 책임연구원 두 분과 함께 비트코인 그 뜨거운 랠리에 대해서 탈탈 털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기 미장원에서 투자의 주변머리를 말끔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